네, 안녕하세요. 올리언스쿨 코치를 맡고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피엔스 제1장 인지혁명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집중 부탁드립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설계의 내용이 중심이라 설계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주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짧게 말하면 사피엔스는 인지혁명을 통해 먹이사슬 최정점에 올라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는 인간종이다. 이런 식의 주제를 뽑았어요. 인지혁명은 사회활동, 도구역량, 적응역량, 인지역량이라는 이런 총 4가지를 개발하게 되어 먹이사슬 최정점에 올랐다는 내용이 주예요. 그럼 설계의 내용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총 4가지 틀로 했어요. 배경, 인지혁명의 배경, 인지혁명의 과정, 인지혁명의 내용, 인지혁명의 결과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도서의 목차를 통해서 틀을 잡고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틀 안에 점점 넣어가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 1장에 있는 내용은 진짜 전부 다 넣었어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 넣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인지혁명 배경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배경은 지금 모든 거에 통하지만 당시의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현재 발견한 조금의 증거, 조금의 약간의 건덕지를 약간의 좀 증거와 유물 같은 거를 해가지고 추론 형식으로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이렇게 추론한 내용들을 쓴 내용이에요. 배경 내용으로는 인지혁명 이전의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인지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발전되었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인지혁명 이전에는 약간 빅뱅까지의 이전인데 너무 멀리 가네요. 빅뱅으로 인해 지구에 탄생을 했고요. 38년 전에 최초의 그 생물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250만 년 전에는 현인류와 비슷한 동물이 출현했지만 아직까지는 두드러지 특징이 무지했어요. 그리고 7만 년 전에 그 생명체가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다고요. 15만 년 전에 청호 사피엔스라는 종이 나왔지만 7만 년 전쯤에 더욱 정교하게 생물체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생활로는 먹이사슬 중간에 위치했고요. 자신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했고 자연 자원들을 수렵 채집했다고 해요. 이 수렵 채집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 사냥보다 채집을 위주로 사냥했다고 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인지혁명의 과정으로는 인류의 조상 탄생, 그러니까 오스트랄피테쿠스 진화한 인류의 탄생과 여러 지역으로 이동, 그러니까 진화를 했던 그 여러 인종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에 맞게 여러 인종들이 탄생했고, 그 인종 탄생한 중에 사피엔스가 있었는데 그 사피엔스의 특유의 똑똑한 머리와 그 인지혁명 그런 걸 통해 번성을 했고, 그 사피엔스의 번성을 통해 사피엔스의 자이든 타이든 여러 인종이 종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피엔스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여러 인종으로 진화되는 인종이 인자 종류로는 막 호모 네레 이런 에렉투스 솔로엔시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 뜻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만 하자면 사피엔스라는 게 중심이고 사피엔스의 중심은 탄생 의미, 그러니까 의미로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호모 사피엔스 종이잖아요. 근데 저희 자신한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은 명칭을 붙였습니다. 탄생 배경으로는 그러니까 현인류와 똑같은 인류 등장이라는 그 탄생이 뜨고요. 탄생 시기는 아까 말했듯이 1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첫 탄생했다고요. 하지만 정교하진 않아서 7만 년 전에 좀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번성한 사피엔스는 이 내용이 좀 긴데요. 번성 배경으로는 그러니까 수렵 채집 민족의 사피엔스여서 수렵 채집을 중심적으로 했죠. 이게 밑에를 보자면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였다. 이 내용을 적어놓은 이유는 다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집 배경으로는 그때그때 되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채집 민족이고요. 채집 종류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거리와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재료들, 그리고 사냥의 흰개미 토끼 같은 작은 것과 들소와이머드 같은 큰 동물까지 채집했다고 해요. 채집 태도로는 그러니까 채집이라고 하면 먹거리나 여러 가지밖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당시 인류들은 먹거리 말고 지식도 채집했다고 합니다. 지식으로는 지리와 계절, 도구, 식물 정보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절 정보는 폭풍과 징후, 건기 같은 거, 지리 정보 그 지리, 자신이 사는 곳의 지리, 도구는 여러 가지 도구 역량 개발 이런 식의 있었습니다. 태도 결과로는 엄청나게 정교한 운동 기능을 보유했다고요. 그러니까 현인류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90도로 창총 만들기라고. 이거는 현인류가 만들면 창총 만들다가 부러진대요. 실내치 않고 이동하는 엄청나게 정교한 운동 기능을 보유했고요. 채집 결과로는 주위 환경에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이 그러니까 현 존재하는 사람들보다 그 주위 환경, 그 환경에 관해서는 아주 그냥 아는 곳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실상으로는 장점은 짧은 시간에 식량 보유를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거칠고 힘들었던 삶이 예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들 고난과 결핍의 시기, 사선 그러니까 발이 부러지거나 이런 사소한 시기로 사망 선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무리에 적으니까 소규모 집단으로 처음에 상의를 했었는데 그 생활 시에는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는데 몇 번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질투하고 그런 걸 받으면 살기 힘들었겠죠. 폭력이 일어났을 때 삶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유골 내용 중에 그 폭력의 흔적이 발생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망자의 90% 이상 굶주림과 취하 질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따졌을 때는 심한 정도가 아니지만 그 폭력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문제였습니다. 삶을 살려면은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났을 때 삶을 살았는데요. 야채족이라는 거에 지금 생활하는 수렵 채집 민족이 여러 많은 그 다큐멘터리 많은 찍는 사람들이 갔었는데요. 뇌할자 하는 장애인 주인을 찍거나 종교적 인신공의 사례들을 많이 좀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렵 채집이 이런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랬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치고 힘들었던 삶이 예상되고요. 실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주 평균 35시간 했다고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시간 상황으로는 지금 풍요사회 그러니까 선진국 40, 50, 40, 20시간 하고요. 그러니까 빈곤사회는 60, 80시간 하는데 현 사회보다 적은 노동시간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요. 약간 죽을 막 동물한테 막 죽거나 그런 위험들이 있었지만 엄청 그러니까 평일보다 적었던 노동시간으로 엄청 풍요롭게 살았다고 해요. 체력 기능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많은 여러 지천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섭취했겠고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 섭취 가능했었고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함으로써 쌀 농사가 흉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농사라는 걸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 어떤 비가 많이 안 와서 음식 그런 게 없으면은 비가 많이 안 와도 되는 식물들을 자랐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기후는 받지 않았을 테고 전염병 영향도 별로 받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전염병은 대부분 가축의 기원을 두었고요. 소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번질 이유가 없었고 여러 지역에 떠들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가장 이상 영양 섭취는 이 내용만 보여드리자면은 사피엔스의 평균 수명은 30에서 40인데 그 어린아이 함정이 있어 어린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년기를 견디게 되면 60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 그 당시 진짜 풍요로웠던 사이였죠. 최장소로는 엄청나게 풍요로웠던 지역이고요. 번성 시기로는 7만 년 전부터 번성을 했고요. 번성 방향으로는 유라시아 전체, 아메리카 전체로 갔었고요. 방향으로는 앞으로 아시아에 살았던 모든 인종들이 가까운 섬으로부터가 갔을 그러니까 바다를 못 건넜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가까운 거래 섬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조금의 항해 기술이 발전돼서 그 가까운 섬까지 갔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인도에 있는 배지작 기술 그러니까 인도가 인도네시아 쪽이 섬이 많잖아요. 그런 제작자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해 사회를 발전시켰다고 해요. 그런 발전을 통해서 여러 지역까지 먼 곳까지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여부 같은 여러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직업들도 선취할 수 있었고 실제 결과는 인류 능력, 그러니까 많은 곳을 갈 수 있기까지의 기반을 통한 인류 능력 향상과 먼 곳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례로는 호주에 정착하고 아메리카에 정착하고 마다가스에 정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유골들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이었고요. 호주에는 45,000년 전에, 아메리카에는 16,000년 전에 했었고요. 호주에서는 그 100km가 넘는 해협이 100km가 넘는 해협이 존재하지만 그거를 뚫고 갔다고 해요. 그 당시 45,000년 전에 인류들이. 그 경우로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사실을 말하자면 여거는 항해 기술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해수면에 나왔던 시기에 건너갔었죠. 선생님으로는 혹독한 기후를 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러니까 보온 도구와 사용 도구들을 통해서 혹독한 기후들을 견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존 기술이 점점 발전해 나왔고
그렇지만 그렇게 거기까지 왜 혹독한 기후를 견디면서까지 거기를 왜 갔냐? 그거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무리의 전쟁인지 압박인지 자연재해인지 많은 동물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서 추론이 나왔습니다. 영향으로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그 혹독한 지역을 뚫고 나가니까 좀 살기 좋은 그 미국 지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지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아메리카에 있는 쭉쭉쭉쭉 가다가 즉 마지막 티에라 델 푸에고가 미국 최남단이래요. 여기까지 갔다고 했지만 16,000년 전에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정착하고 그 시기에서 1,000-2,000년 전 사이에 여기까지 마지막 둘이대로 최남단까지 진출했다고요. 네, 대단하죠. 이거는 뭐 내용 별로 없지만 진짜 위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좀 먼 섬까지 갔다고 해요. 이런 결과로는 많은 섬들을 식민화했고 많은 동물들을 멸종시켰다고요. 식민화한 내용이 섬들을 극적으로 바꿨다고요. 사피엔스 이전에 여러 인종들이 있었지만 여러 인종들은 극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피엔스는 무언가 엄청나게 섬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거나 많은 동물들을 멸종시키는 그래서 극적으로 바꿔버렸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당시 기술은 석기시대 기술뿐이었어요. 그 당시 40만, 그러니까 45,000년 전이나 그 당시에는 석기 기술뿐이었지만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대형 동물들 쉽게 가능했었고 화전법에 익숙했었고 적당한 시기 정책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정보가 쉽게 했다고요. 대형 동물 쉽게 가능한 게 번식 속도가 느리고 새끼수가 적고 임신과 임신 사이 휴지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사냥이 가능했고요. 화전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기 어렵던 장소를 불태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게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지만 근거가 있었어요. 근거는 호주의 자연변화라는 예전에는 그 유칼립투스 나무가 적었지만 지금은 많아요. 그 예전에는 없었다는 거 식물사를 통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칼립투스가 대부분의 자연 유칼립투스가 화재라는 거에 내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아서 유칼립투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동물이 멸종되었고 코알라는 번식했어요. 그 이유로는 유칼립투스 나뭇잎이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요. 멸종으로는 많이 멸종됐고요. 접목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사피엔스가 접목했느냐?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고 사피엔스가 해양생물이 줄지 않고 사피엔스가 이동시 감소했다는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많은 성들을 식민화했고 많은 곳들을 식민화했구나 라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동물을 멸종시켰는데요.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정도의 모든 곳에서 대형 동물들이 멸종됐다고요. 수치로는 대부분이 됐고요. 이런 식의 200종, 100종 절반가량에 멸종됐다고 합니다. 네네. 상으로는 집단별 독립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10명, 20명 정도 살아가다가 그 인지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능력 생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침팬지와 비슷했지 20-30명 정도로 살아가다가 뒷담화 이론으로 여러 가지 뒷담화가 뭔지 아실 때 여러 가지 막 정보들을 안 좋은 방면을 막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공유들을 통해서 더 크고 안정된 무리들이 형성 가능했었고요. 뒷담화를 결속 가능한 집단 숫자는 150명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뒷담화 이론을 통해서 다음으로는 허구 정보, 그러니까 인간밖에 할 수 있는 허구 전달을 통해서 이런 식의 많은 사회의 능력이 향상됐다고요. 능력을 잠깐 보자면은 공통적 신화에 그러니까 똑같은 목표, 허구적인 사실들을 말함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까지 건설 가능한 이런 허구 정보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중심 사례는 그 푸조라는 자동차의 신화인데요. 예를 들면 푸조는 그 가장 큰 자동차 회사고요. 작은 회사에 시작됐지만 지금 엄청 큰 회사고 상황으로는 그 실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푸조라는 게 푸조 자동차였는데 푸조 차들이 모두 푸조가 되지 않고 푸조 경영자가 모두 푸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실체로 존재하는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는 세금을 납부하고 수용 대상과 법적 실체가 있지만 회사의 기능으로는 경제적 위험이 적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했으면은 그 금전적인 그 부담까지 자신이 갖다가지고 그 전에는 노예라는 것까지 사실 만약에 금전적인 부담까지 자기가 지면서 노예가 될 수 있던 그 경제적 위험이 많았지만 지금은 투자자 경영자 소유자라는 게 유한회사는 경리가 있어서 이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적었다고 해요. 회사 기반으로는 허구적인 실체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한회사가 법적 실체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허구적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기반이 되고 회사 기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진해져가지고 모든 회사를 믿는 푸조라는 회사는 실체는 없지만 존재한다 이런 걸 믿고 있죠. 회사 역할은 사피엔스가 그러니까 허구 전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사회 협력 활동을 하는 힘을 갖게 된
허구정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게 사회 능력이고요. 세계가 똑같이 그럽니다. 종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협동도 하고, 네, 기반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개발 기반으로 빠질 수 없는 기반으로는 우수한 언어력이 있는데요. 우수한 언어력, 사회 정보와 자연 정보, 위헌 정보. 하지만 허구 정보를 통하는 그 협력이 제일 컸다는 거, 이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혁명의 적응률 향상이 있는데요.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 맞게 변화 가능이고요.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이 자본주의 이런 자본주의 살면은 자본주의나 이런 식의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 예시로는 베를린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만약 1900년도에 태어나서 2000년도까지 살았다 하면은 유년기에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그 사회 체제들을 겪었을 텐데 이런 것들 겪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유형이 가능하고 DNA는 동일한데 이런 식의 적응력이 뛰어났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고요. 혁명 상황으로는 현인류와 비슷한 지능을 통해서 개발했다고 해요. 평가로는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라는 그 제목을 붙였어요. 일본 하라리라는 작가분이. 네, 이게 번성이 좀 내용이 길었죠. 이 번성 내용이었고요. 이런 이제 종말이었는데 멸종이 되었죠. 사피엔스에 의한 이런 멸종인데요. 종말 이론은 교배 이론과 교체 이론이 있어요. 교배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 배경은 사피엔스가 퍼져나오면서 여러 인종과 교배를 통해서 많은 그 인종 교배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여러 인종이 합친 그 사피엔스라는 인종이 나왔다 이런 건데요. 이론을 기반하려면은 현인류의 여러 인종의 DNA가 섞여 있어야 이 이론이 입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상황이 인간 고유 DNA에 다른 인종의 DNA, 사피엔스의 DNA 말고 다른 인종의 DNA를 발견했어요. 발견 중기로는 네르테리안 이런 식의 DNA를 발견했는데 이런 생물학이라는 게 좀 복잡해서 공통주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배 이론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인류의 주상에서 그 전에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진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배 이론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교체이론 상황으로는 교체이론은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종의 성적 관심이 무지했고요. 교체이론은 상식적이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죠. 과정으로는 여러 인종들이 많은 화합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감이 증가하여 학살까지 일어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거는 뛰어냈던 사피엔스 인종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1번 가설, 2번 가설이 있는데 이건 똑같은 가설이지만 이거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폭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종말이 어찌됐든 사피엔스가 남아있는 건 현재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이동 시 많은 인종들이 멸종됐고 자이든 타이든 이런 식으로 멸종이 된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스들은 자신이 인종이 최고다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싶고요. 많은 가능성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구조가 변할 수도 있고 사회적 정치를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데 신화적에서 예시를 들자면은 만약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했을 때는 만약에 인민을 위한 이런 식의 내용이 호모를 위한 이런 식의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네. 됐고요. 이게 과정이었고요. 인지혁명의 내용은 인지혁명을 통해서 나온 이런 개발됐다. 이거는 과정의 아까 내용들 그 중복된 내용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인지혁명, 사회인의 정의통 이런 내용이 개발돼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정리한 내용이고요. 인지혁명의 결과로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먹이사슬 최정점에 위치했고 생태계를 바꿔버렸고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다. 먹이사슬 최정점에 위치는 말해도 알겠죠? 위치 기반으로 이런 식의 내용을 통해서 아까 이 내용을 통해서 최정점에 위치했고요. 위치 상황으로는 일반적 상황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을 보면 당당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죠. 하지만 인류는 그 후진국의 독재자 같이 자기에 대한 공포와 걱정을 가득 차 있대요. 왜냐하면은 너무 빠른 정점으로 도약을 했었어요. 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막 이빨이 발전하고 그런 발톱에 힘이 강하고 이런 건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빠른 정점으로 이렇기 때문에 더욱 잔인하고 더욱 위험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연전의 전쟁도 했을 수 있고 생태계를 파괴했고요.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이 있고요. 생태계를 바꿔버린 동물 생태계가 가축화된 동물과 대형동물 상황 동물 생태계를 변화했고 자연 생태계는 자신에 맞게 바꿔버리고요. 동물은 개에 살인했는데 개는 15,000년 전부터 인류와 이대관계를 형성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물의 기능 정보나 싸움 이런 거에 개는 사랑입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실업채집 인종이었잖아요. 실업채집 흔적이 남아있는 게 하지만 그 지식이 남아있지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무의식적으로 속해 있다고 해요. 식습관이나 분지 성적 특징이라는 거. 식습관은
고칼로리 음식이 좋아하잖아요. 여러 인류들이. 비만이 되기 쉽고 그 이유는 수렵체인데 없었던 음식들이 당분이 높고 칼로리 음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걸스러운 유전자 이론이라는 게 널리 받아들이고 있고요. 성적 특질은 높아지는 결혼 생활 문제인데요. 잦은 불륜과 높은 이혼율이 옛날에 고대 공동체 이론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일부 일처리 부부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재산이 부재했고 부자관계가 부재했고 그러니까 무린대 여성들이 많은 성관계를 했고 힘나치 아이들을 길렀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인류는 많이 이런 게 일부 일처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잦은 불륜과 높은 이혼율이 있다. 이런 식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론만 있는 거고요. 네. 몇 분이죠? 네. 20분이니까 약간 1분 정도, 2분 정도 더 내용 추가할게요.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데 증거가 이런 게 오류가 있어요. 만약에 화석화된 석기가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나 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인공물로 당시의 삶을 재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재구성하는 방향이 틀렸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적은 인공물 당시의 삶을 재구성하면은 고고학적 편향이 생기기 쉬워요. 만약에 뼈 내용은 농업시대 이전 석기시대다. 이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죠. 농업시대 이전 석기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목기시대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석기를 이용해서 많은 농기구를 사는 것보다 목재를 가공해서 많이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목재시대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겠죠. 그 다음에 그 이유로는 인공물을 주변을 왜 파악하냐. 그 이유는 현재 인공물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가 놀이면 전체가 인공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막 숟가락과 잔, 플라스틱, 작게는 플라스틱 카드, 10만짜리 경기장, 이런 식의 쭉쭉쭉쭉 이런 식의 인공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때문에 예전에 나오는 뼈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시대 이전은 석기시대라는 편향이 생기기 쉬워요.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흔적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재미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수렵자의 수련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현대 수렵체집 이런 현대 수렵체집 생활 국가를 보고 사는 거 위험하고 그 당시 생활과 지역과 사회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빨리빨리 하려고 좀 빡센 내용이 있지만 전체상의 내용은 전달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했지만 이상으로 그 1장 인지혁명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된 최연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